한국 고대 명상, 전생여행. 카이스트 외래 교수로 재직하는 김 교수는 부산의 모 연구소에서 DNA를 전공 연구하고 있다. 청년 시절에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이 로망일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하여 지친 건강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게 못내 아쉬워 한국 고대 명상의 수행법을 택한다. 더구나 두뇌를 사용하는 과학자들은 연구에 앞서 두뇌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비결이다. 그러나 김 교수의 처음 만남은 결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전화로 대화를 나눈 후에 막상 술 한장에 나타난 모습은 전형적인 노숙자 타입이었다. 길게 아무렇게나 자란 머리는 헝클어져서 있었고 며칠간 씻지 않아 금방이라도 냄새가 진동할 것만 같았다. 더욱이 청바지에 구겨진 셔츠며 해진 신발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었다. 혹시 정신이 상자가 아닐까? 하며 필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실례지만 직업은 뭐예요? 필자는 다짜고짜로 그의 정신감정부터 시작한다. 네, 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조용한 말투가 더욱더 의심스럽다. 전공은 무엇입니까? 네, DNA를 전공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차림이 조금은 이상하지요? 하며 되레 반문한다. 네,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해하겠습니다.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불고 대화를 나눈다. 김 교수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틈틈이 술 한장에 나온 지 6개월이다. 그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스타일이 지금은 우스꽝스럽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외모에 대해 한마디 거둔다. 외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외모에 사모님이 불편하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포기한 상태라 서로가 불편함은 없습니다. 본인도 직장 생활을 하니 간섭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주말 부부라 제게는 행운이지요. 허허허. 말을 아끼는 타입의 사람이라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은 없다. 우리는 자세를 바로 하고 명상에 돌입한다. 입회 당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김 교수의 앉음새가 이제는 정상에 가깝도록 되돌아와 있다. 지난해 자세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수련원에서 1년 가까이 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자세의 왜곡은 육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운의 느낌으로 비춰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바른 자세가 기운의 강도를 높여 백회혈의 가동을 가속화한다. 김 교수와 독대 수련을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 김 교수의 자세를 기운으로 다시 수정한다. 백회혈이 열린 이후 그의 카르마는 마치 양파처럼 한 겹씩 벗겨지면서 그의 전생의 카르마의 흔적이 가슴에 강하게 멍울을 만들고 찡그러진 표정을 미루어 보아 통증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러면서 내게로 전이 된다. 필자는 답답해진 가슴을 꺼낸다. 읽고 맺힌 사연이 풀어지려는지 화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카르마의 등장이다. 김 교수의 전생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며 궁금해진다. 지난번에는 UFO의 조종석과 같은 동일한사에서 5개의 의자가 간이다랑줄에 연결되어 백회혈을 통해 전도되었다. 카르마란 지난 생의 사건들이나 전생의 장면들의 대부분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런데 지난번과 같이 오늘도 생명이 아닌 기계 영혼들이 백회혈을 통해 천도되고 있다. 아니 이럴 수가? 알루미늄, 티타늄과 같은 광택과 유연성을 지닌 우주선 재료와 우주 비행의 궤도 설정을 조절하는 선내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모니터, 우주 비행에 필요한 정밀한 비품들이 모두 생명력을 가진 합성물이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기계 로봇이 생명 그 자체다. 이 무슨 SF 영화 같은 황당한 장면이란 말인가? 그럼 김 교수는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인이며 UFO인 미확인 비행물체 시설물들은 생명이 있는 유기체의 합성물이며 더구나 영혼까지 있다는 뜻인가? 조금은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침묵의 명상 수련을 마감했다. 교수님의 전생은 우주인이었나 봐요. 하며 천정에서 깨어나 방금 목격한 장면들을 재미삼아 말했다. 이때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김 교수가 말했다. 어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주인이란 말을 오늘까지 2번째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궁합을 본 철학관 얘기를 시작했다. 대구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부인의 친정 부모가 서로의 사주로 궁합을 맞춰봤는데 절대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같은 결론을 듣고 보니 혼사가 꽤 지룡명이었다. 비록 친제 소개로 만남이 주선되었지만 서로가 이상이 맞아 애정이 싹 틀 무렵이라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부산의 근무지에서 철학관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 부산일보에 오늘의 운세 지필자가 운영하는 철학관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시 상담료 20만 원을 호가하는 소문난 기업형 철학관에 미리 예약까지 하며 보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대반전이 있었지요. 예나 다름없이 허름한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로 방문한 저를 보고 깍듯한 예로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푸는데 그곳 철학관에서 대기 중이던 여러 사람이 모두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손님은 지구 밖 외계에서 온 분이라 지구 사주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굳이 아가씨 측에서 증명을 요구하면 본인이 궁합을 증명한다는 증명서까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 증명서를 받아든 저에게 비서를 대동하고 사무실 밖까지 배웅하는 친절에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지요. 하며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퇴역한 박정군의 전생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면 김 교수의 전생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 교수의 전생이 외계인이라니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 후에도 독대 수련 시 몇 번이고 전생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그때마다 우주선과 그 내부의 집기들이 모두 생명이 있는 기기로 등장하면서 전도되었다. 궁금증이 배가 되어 텔레파시로 묻는다. 왜 지구로 오나요? 흔히들 공상과학이나 미래 우주과학자들은 UFO가 지구에 오는 이유가 그들이 필요한 자원이나 금 혹은 지구 정복을 위해 온다는 가설을 주장하는데 텔레파시의 답변은 엉뚱했다. 죽으러 오죠. 하며 텔레파시는 응답한다. 뭐요? 허참, 왜 죽으러 오는가요? 윤회를 해야만 의식의 진화를 완성 단계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곳은 과학의 발달로 죽음이 없는 공간이 되었어요. 하며 단호하게 말을 끝낸다. 과학의 발달은 조립형 인간의 모습으로 결국 죽음도 맞서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죽어야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의식의 진화를 올릴 수 있는 듯하다.